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희 간사입니다. 국민들이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가 1,9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폭염 피해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위해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등 재난 발생 시에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시작해야 될 이유입니다. 현재 산자위에는 박주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님이 발의한 전기료 감면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취약계층 130여만 가구에 15,000원을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조속한 상임위 개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론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7월 29일, 30일 부처 업무보고 이후 별다른 회의를 열고 있지 못합니다. 법안 소위도 구성되었지만 아직 단 한 차례 법안 심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일을 제대로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전기료 감면부터 시작해서 산적한 민생 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석 의원님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세희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재봉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 읽고 필요하면 나가서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폭염의 일상화,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이 절실합니다. 상임위 개최로 해결책을 만듭시다.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에서는 40도의 기온이 관측되었고 강원도 강릉은 어제까지 20일 연속 최장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1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86명이며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90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금까지 18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돼지 3만 1,000마리, 가금류 39만 3천 마리 등 42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바다의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업을 살피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는 재민지산의 의미를 다시 되뇌어 봅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손님을 위해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하여 대기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야외 현장에서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폭염에 온몸으로 맞서야 하는 야외 노동자의 처지가 되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폭염의 일상화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폭염기 전기료 감면은 그 시작입니다. 당장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재수,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삶에 가장 시급한 법이 이런 법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장 상임위를 가동해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립시다. 팀원 IMF 사태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 투자와 수요 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합시다. 8일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 중인 134건의 법률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합시다. 폭염에 애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024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질문도 있어. 네. 쓰시고. 예. 방금 그 전기료 감면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우리 추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코리아 김나일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전에서는 송배전 부족하다고 투자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요금 정상화를 강조하는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 물론 취약계층에 한정이긴 하지만 요금 감면이 맞는 건지 이해해야 이거는 그동안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한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한전의 적자의 한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은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전에다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산자의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번에 말씀드리지만 폭염, 혹한기의 전기료 감면 그런 내용 플러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게 이번 우리 민주당의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기요금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제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좀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임시 방편으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에너지 바우처라고 하는 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잔여 금액으로 해보자는 건데 그럼 혹한기 때 어떡할 거예요? 혹한기 때 올까요? 지금 그거 다 땡겨 써버리면 혹서기에 땡겨 쓰면 혹한기에는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정부의 지원을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려면 임시 방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거냐, 어느 범위까지, 어느 만큼 우리가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있어요. 아시잖아요. 3천만 원 연매출에 20만 원.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6천에서 6천을 올렸죠. 6천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법을 법안 당론으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이 될 수 있도록 당론 법안을 저희 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결국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법안 내용에 이제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그 혹한기, 혹서기의 전기료 감면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인데 그러니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은 자료를 하나 뽑아봤더니
뭐 장애인, 상위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 등등등 해서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부 지원 말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약 한 22년 기준으로 6,800억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좀 더 늘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재정으로 지원하는 그 사회취약계층이나 이런 거 말고 혹서기, 혹한기에 대한 거는 그 지원 범위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 예산 금액이 변동폭이 커서 얼마다라고 지금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정부가 재정에 기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도록, 이건 행정부의 역할을 주는 걸로, 권한을 주는 걸로 그렇게 법률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더 있나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 네. 130개 넘는 분류단이 지금 현재 아,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최우선적으로 좀 논의하고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방금 얘기했던 이 전기사업 관련한 법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재생에너지 관련한 법들이 굉장히 이번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만, 아까 송배전설로도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애써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애써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을 만들 수 있는 법이나 예산조차도 지금 형편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분산에너지법,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같이, 그리고 전기요금 차등 지급, 전기요금을 차등하게 부담하는 차등요금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민생 관련한 산자이다 보니까 민생 관련한 여러 현안법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법들을 우리는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재생에너지 말씀하셔서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국힘에서는 야, 재생에너지 송배전 없잖아, 원전 쓰자라고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얼마나 근시안적인 거예요. 아리백이 뭡니까?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로 앞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산품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원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1, 2년은 그렇게 끌어다 쓰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은 반도체의 국가적인 경쟁력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원전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전남권과 이 서해안권에 준비되고 있는 해상풍력 단지만 제대로 적시에 추진돼도 사실은 이른바 영인 클러스터라든가 이천 이쪽에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런 원전이나 이런 진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원전으로 해법을 내려고 하는 정부가 좀 답답하고 정말 미래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이번에 전기본 11차 전기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짚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우리나라는 송배전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송배전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든 송배전은 똑같은 선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죠.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